안녕하세요. 인터넷 마케팅 챕터 5 인터넷 마케팅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마케팅 조사, 그러니까 마케팅을 조사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터넷 마케팅 조사 개념과 종류, 두 번째는 인터넷 마케팅 조사의 일반적인 절차, 세 번째는 인터넷 마케팅 조사 개념으로서 데이터 마이닝과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인터넷 마케팅 조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마케팅 조사라는 것은 마케팅에 있어서는 마케팅을 조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마케팅이라는 학문을 배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인터넷 마케팅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마케팅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마케팅 조사 개념과 종류인데요. 인터넷 마케팅 조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 발표한 마케팅 조사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결국은 마케팅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케팅 전략과 실행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가 를 위해서 제공되는 기초적인 또는 체계적인 정보의 어떤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 책에서는 인터넷 마케팅이라는 이 책에서는 인터넷 마케팅 조사에 대한 정의를 인터넷 기업이나 물리적 기업이 기업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1차 또는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2차와 1차 또는 1차와 2차의 조사는 또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1차 조사라는 건 뭐냐면 직접 조사하는 걸 1차 조사라고 하고요. 2차 조사는 간접적인 조사를 하는 것을 2차 조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데이터를 내가 쓴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들 중에 하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공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서울시가 조사한, 그러니까 어떤 특수 목적이 아니라 분야별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사를 한 데이터를, 방대한 양의 데이터죠.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를 합니다. 또는 어떤 기관, 노동 관련된 노동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인구 센서스,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특정 분야의 조직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쓰는 데이터, 로 데이터, 원시 데이터, 원 데이터를 바로 2차 자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차 자료 또는 1차 조사는 무엇일까요? 예, 직접 조사하는 거죠. 내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자, 이것은 당신이 볼 때 색깔이 마음에 드시나요? 가격은 적당합니까? 사용을 했을 때 편의성은 어떠했나요? 점수 척도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직접적으로 기술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설문적인 방법으로 직접 묻는 방식의 조사를 1차 조사다, 그리고 1차 데이터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인터넷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조사를 보다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서는 보통 설문지를 가지고 거리에서 만난 사람 또는 어딘가를 찾아가서 어떤 뭐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기재하게 해서 그걸 수거하고 다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일련의 체계로 다시 입력하는 일종의 코딩이죠. 입력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에 있어서는 보다 간편하죠.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3분에서 5분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10문항 많으면 30문항 이상의 질문을 던진 다음에 거기에 주로 이제 객관식으로 하겠죠. 예, 아니요. 또는 척도 데이터로 1점, 2점, 3점, 4점, 5점 또는 매우 좋다, 아주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항상 그렇다 이런 식의 척도 내지는 숫자 또는 긍정의 대답, 부정의 대답 또는 거절을 할 것인가, 채택을 할 것인가 이런 형태의 설문지를 구성을 해서 온라인으로 조사 대상의 소비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간단하죠? 온라인으로 클릭 터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데이터는 아주 빠르게 조사를 하고자 하는 조사자, 마케터한테 바로 전송이 되고요. 그것도 어떤 일정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금방 가공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식별하기에 편리한 그런 데이터로 사용자, 그러니까 조사자에게 바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제공이 되게 되죠.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 조사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조사 시장 대비 온라인 시장의 비율 변화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 시장이 100이라면, 오프라인 시장이 100이라면 그 중에서 온라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ESOMR이라는 회사, European Society of Opinion and Market Research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는 13%에서 16%, 20%, 22%, 27%, 다시 24%로 조금 하락했다가 26%까지 이렇게 13에서 26까지 완만하게 올라갔고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6%, 8%, 12%, 14%, 16%, 17%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인 24%, 2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2005년서부터 2014년까지 10년에 걸친 조사 시장의 변화 추이이고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 오프라인 조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조사의 시장이 점차 넓어지고 있고 상대적인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마케팅 조사에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한 4가지 정도 유의할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한다면 이거는 다소 왜곡된 결과를 우리한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방법, 2가지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또는 비교를 해서 가장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결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사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지적이고요. 2번째는 개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보고서에 의존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개별적인 업체가 조사하는 것은 그들의 제품이나 그들의 특정 시장에 맞춰서 조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 때문에 다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한적이라든지 또는
조사하는 방법이나 내용이나 또는 설문을 했을 때의 어떤 신뢰도, 타당성을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의 성공 사례와 우리나라 성공 사례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베이가 조사했던 시장조사 자료가 한국에서 조사하는 지마켓이나 어떤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 자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동일하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맞는 해외와 국내 또는 해외에서도 특정 국가와 다른 국가 이런 차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 번째는 지속적인 시장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시장조사를 어떤 특정 시점에만 조사를 했다. 이것은 과연 우리가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를 다 반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시점, B라는 시점, C라는 시점, D라는 시점 또는 1월 달에 조사하고 3월 달에 조사하고 여름에도 조사하고 겨울에도 조사하고 이렇게 시점을 나눠서 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소비자의 또는 시장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조사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인터넷 조사기관은 보통은 전문적인 조사 업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기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기관에서 의뢰한 업체가 되겠죠. 정부기관 또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단체, 예를 들면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현대경제연구소 이런 데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그런 데서 의뢰한 전문조사 업체들 등이 인터넷 조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미 끝나긴 했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조사했던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죠. 리서치 이런 회사도 있고 리얼미터 이런 회사도 있고 한국 무슨 조사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바로 인터넷 조사기관, 꼭 인터넷에 국한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인터넷 조사기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마케팅 또는 시장조사 기관들도 예전에는 오프라인의 방법을 대부분 사용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방법,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조사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시장 조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연구 목적에 따른 인터넷 마케팅 조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른 종류. 자, 첫 번째로 탐색 조사라는 게 있어요. exploratory research, 탐색. 뭔가 이렇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기업이 처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는 현재 우리 기업이 접근해야 할 대상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술 조사가 있어요. descriptive research. 세 번째는 인과조사, causal research. 이 세 가지는 각각 그 특성과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탐색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지형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 타겟으로 삼을 것인가 라는 윤곽을 파악하는 그런 조사를 탐색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탐색조사에는 문헌조사, 전문가조사, 사례조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descriptive research, 기술조사거든요. 기술. 그러니까 기술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자, 이제는 경쟁 상황이나 소비자의 변화와 같은 전반적 시장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조사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어떤 특정 시장에 대해서 세분화된 시장 또는 어떤 특정 산업, 특정 상품과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했고요. 자, 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시장의 현황이 어떠하냐?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의 총 마켓 사이즈는 얼마입니다. 총 대상 인구수는 몇 명입니다. 지역적인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그걸 들어갔을 때 연령대별로 어떤 분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가구수, 어떤 인구수, 어떤 학력의 분포라든지 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숫자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기술조사 (descriptive study)라고 (descriptive research)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조사는 다소 기술적인, 그야말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횡단조사 (cross-sectional study)와 종단조사 (longitudinal study), 그 다음에 time series analysis.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횡단조사란 뭐냐면 동일한 시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횡단면을 끊듯이 이렇게 하는 걸, 횡단면을 끊듯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종단조사라는 걸 뭐냐면은, 그러니까 종과 횡을 얘기하는데, 종단조사라는 거는 그 시간별로 이렇게 시점별로 끊어서 하는 것을 종단조사, 같은 시점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게 펼쳐서 조사하는 것을 횡단조사,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 추세를 보는 트렌드 어널리시스 방법도 있고요. 종단조사, 그러니까 시점이 있는 종단조사는 패널조사, 패널 스터디, 또는 여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패널 데이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패널 데이터라는 말은 우리가 논문 같은데 학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조사라는 게 있어요. causal study.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원인, 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조사. 자,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냈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작은 그 연구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케팅 현상의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이고요. 이것은 학술적인 마케팅 조사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그 그러니까 인풋 값이 있는 거죠. 인풋 값이 있을 때 아웃풋 값이 있는. 자,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립 변수 (independent variable이) 있을 때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이) 나타나게 하는 것.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밝혀내는가? 결과를 가지고 원인은 무엇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결과라는 것은 이 원인이 변할 때 연계하여서 변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횡단 조사도 있고 종단 조사도 있는데, 패널 데이터 같은 그런 일련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들을 모아서 인풋을 합니다. 독립 변수에 넣어요. 그래서 이걸 통계적인 값으로 돌려봤더니,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려고 어떤 함수 관계를 통해서 돌려봤더니 이 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변하더라. 그리고 이 변화하는 관계는 다중공선성이라든지 타당성이나 신뢰도라는 것을 분석하는 중간 검증 과정을 거쳤을 때 마지막으로 확실히 이 독립 변수가 움직이면 종속 변수도 움직이더라. 이 관계가 확률적으로 5% 이하로 나타나더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독립 변수는 이 종속 변수를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충분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류의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인과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구 목적에 따른 인터넷 마케팅 조사의 종류에는 탐색 조사가 있어요. 탐색 조사에는 문헌 조사, 전문가 조사, 사례 조사가 있는데, 문헌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2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헌 조사는 세컨더리 데이터, 2차 자료를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자료 또는 유료로 제공되는 자료들을 발췌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뭐 마켓캐스트 같은 어떤 특정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와서 조사하는 방법, 이런 것을 문헌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문가 조사란 기업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서 그 결과를 얻어오는 것을 전문가 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 조사란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의 일부 활동이나 특정 부서가 했던 활동을 확인해서 그 사례에서는 우리가 이런 원인과 결과의 관계, 또는 이런 활동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사례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술조사는 아까 횡단조사, 종단조사 말씀드렸고요. 인과조사는 아까 연구과제처럼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터넷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 우리가 조사의 개념을 또 다른 방법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응용조사. 자, applied research. 자, 이건 무슨 개념이냐? 자, 아까 얘기했던 접근 방법과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응용조사다, 기초조사다, basic research다, applied research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는 마케팅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거랑은 좀 다른 접근이에요. 순수하게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게 logically, mathematically,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완전히 결과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람과 사회 현상이라는 다양한 이런 현상들이 복합이 되어서 매우 정밀한 결과를 내진 않지만 조금 일정한 패턴의 양상을 낳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응용조사, 경험에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응용조사라는 개념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케팅 조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록터 앤 갬블 같은 회사가 1998년부터 온라인 마케팅 조사를 실시해서 2000년대 초반에 6,000개 제품을 사전 테스트할 때 40% 정도를 온라인으로 조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것인데, 8개월간의 테스트 마케팅이 진행되는 동안 P&G, 프록터 앤 갬블이죠. P&G는 웹사이트를 통해 14만 4천 개의 화이트닝 키트를 판매했고요. 그러니까 하얗게 만드는 키트를 판매했고요. 이 사이트 방문자들의 12%가 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과 가격에 대한 확신을 가진 P&G는 화이트 스트립스라는 제품을 2002년 3월에 시장에 소개를 했고, 7월 달까지 불과 5개월 만에 5억 달러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 사례는 굉장히 파급력이 큰 거였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조사를 실시를 했더니 온라인의 파급력만큼이나 매우 다양한 샘플 경험을 확보를 했고, 또 이 안에서
시제품 단계이긴 했지만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생겼고 12%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P&G라는 회사가 이제 정식 제품으로 이제 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내놨을 때 불과 5개월 만에 5억 달러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케팅 조사의 어떤 위력, 파급 효과 이런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통해서는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광고의 효과성이 어떠한가? Advertising effectiveness, 그 다음에 클릭률, 이렇게 클릭하는 비율이 어떤가? Click through rate, 그 다음에 전환율, 이렇게 전환하는 거죠. 비구매자에서 구매자로 전환하는 전환율은 어떠한가? Conversion rate, 그 다음에 광고주의 투자 횟수, 그리고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 팝업이나 팝다운 광고 또는 유동적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느낌, 그 다음에 소비자 광고 삭제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나는 이 광고 받기 싫다 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어떠했는가라는 것도 인터넷 마케팅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마케팅 조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시 뒤에 인터넷 마케팅 조사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